골든타임이 중요한 노인성 난청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병원 이비인후과의 문일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보청기하고 인공와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난청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흰머리가 조금씩 나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이 좀 어두워질 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자꾸 되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몇 년 전보다 TV 볼륨을 몇 단계 더 올려야지 TV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입술을 자꾸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은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난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난청은 한자어로 어려울 난, 들을 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어려운 모든 상황을 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난청이라고 하면은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상황, 이 정도 돼야지 나는 난청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오해이고요. 사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나 변별이 안 될 때 그럴 때도 사실 우리가 다 난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먼저 소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바깥쪽에 귓바퀴하고 웨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키면 고막 안에 있는 저런 작은 이소골이 진동하게 되고요. 그 이소골의 진동이 달폐관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달폐관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제일 중요한 기관인데 달폐관 내에 조그만 털 모양의 유모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세포들이 이런 소리의 진동, 자극을 정기적으로 변환시켜서 뇌로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폐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난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난청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음성 난청이고요. 두 번째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먼저 전음성 난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여기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달폐관은 완전히 정상인데 달폐관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모든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웨이도가 만약에 귀지로 꽉 막혀 있다. 그러면 소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아니면 고막이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든지 또는 고막 안쪽에 있는 저 작은 뼈들, 이소골의 손상이 심하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고막 안쪽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다든지 중이염이 걸려서 이런 경우는 난청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이런 난청은 사실 원인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지가 꽉 막혀 있으면은 귀지를 제가 제거해 드리면 되고 고막이 구멍이 있으면 고막의 구멍을 메꿔주면 됩니다. 이래서 원인이 명확하고 원인을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난청이 바로 이 전음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모든 난청을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음성 난청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더 문제가 되는 난청이 바로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로, 소리가 들어오는 경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달폐관 안에 유모세포들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또는 신경이 망가졌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바깥쪽에서는 우리가 수술적으로 해결해 줄 부분이 전혀 없고 결국은 달폐관 내에 유모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아직까지 유모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대표적인 예가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인데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라는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큰 소리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 우리의 유모세포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또는 밖에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어폰을 꽂고 계시는 장면을 목격하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주변은 소음이 많은 환경이잖아요.
그 소음을 이겨내면서 내가 신호를 들으려면은 볼륨을 엄청나게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륨이 큰 상황에서 오랜 장시간 동안 이제 이런 큰 소리에 노출되면은 우리의 유모세포가 서서히 망가지고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난청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우리의 장기 기관이 퇴화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달폐관 내에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면서 역시 노인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난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노인성 난청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난청 환자 수를 보시면은 50대가 넘어가면서 난청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60대, 70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분의 1, 75세 이상은 절반, 85세 이상에서는 4분의 3이 난청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중에서 20%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그중에서 적어도 3,400만 명 정도는 난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이 난청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또 어르신들께 맞춰드리거든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면 또박또박 더 크게 말씀드린다든지 아니면 TV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보셔도 주변에서 좀 불편해도 그냥 별 말씀을 안 드린다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게 노인성 난청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인성 난청의 자가진단 항목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TV 소리가 커서 주변에서 불편한 적이 있다. 통화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 듣기가 힘들다. 2명 이상의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 상대의 말을 이해 못해서 엉뚱하게 반응한 적이 있다. 상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상대가 중얼거리거나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어린이나 여성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9가지의 자가진단 항목입니다. 최 반장님 혹시 이 중에서 몇 가지 해당하시는지? 그냥 뭐 제가 말을 잘 이해 못해서 엉뚱하게.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어린이 여성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네. 물론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평소에도. 네네. 하지만 이건 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다른 항목들은 그러려니 싶은데 근데 어린이 이번 항목은 여성을 특정 지은 게. 네, 이제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면은요 고주파 영역, 그 높은 음의 소리부터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이 진행하면서 중간 주파수, 저주파수 대역으로 진행하는데 주로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의 이제 이 기본 주파수,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 대역이 고주파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린이나 여성의 목소리를 제일 처음에 잘 못 알아듣다가 그 다음에는 남성의 목소리를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시중 아나운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똑똑하게 들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 9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은 난청을 의심을 하고 3가지만 해요. 예, 3가지 이상 해당하시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청을 도대체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사실은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시면 수능 청력 검사라는 청력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굉장히 간단한 검사인데요. 각 주파수별로 내가 얼마만큼 작은 소리부터 인지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를 주파수별로 역치를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의 평균을 구하면, 역치의 평균을 구하면은 우리가 그걸 데시벨로 나타내서 나의 청력의 정도를 숫자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에서 25데시벨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에서 40데시벨이면은 경도 난청, 그리고 40에서 70데시벨이면은 중도, 중고도 난청. 이 40에서 70데시벨 사이는 보청기로 재활이 가능한 청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데시벨 이상에서는 고심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청기로도 이제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통해서 달폐관 자체를 대체해 버리면은 우리가 또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난청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청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른 질환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치매 관련해서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이 난청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난청이 있으신 분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자꾸 고립되면서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난청을 그러면은 우리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고 치매 발병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난청이 이런 심각한 질환들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성 난청 환자는 필연적으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노인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느냐 또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법이 있느냐. 그런데 아쉽게도 예방이나 진행 늦추는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노인성 난청이 심할 때 우리가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등의 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이런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 우울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빨리 치료를 이게 받으셔야 되겠네요. 가볍게 여길 게 아니네요.